먼저 오늘도 개그맨 김병민 씨 얘기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저께 김병만 씨 측 얘기 들었고 어제는 전처의 입장을 저희가 다뤄봤는데 윤지원 기자, 일단은 김병만 씨가 이 전처 폭행 혐의로 일단은 수사를 받는 중이었는데 네. 어제 오후입니다. 이 불기소 처분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병만 씨의 전처, 편의상 A씨라고 얘기를 할 텐데 네. 이 전처 A씨가 지난 2월에 김 씨가 결혼 기간 동안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자신을 약 20여 회 이상 폭행하고 또 상해를 입혔다, 이런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었는데요. 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상습 상해 혐의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고 일부 폭행 관련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로 이 공소권이 소멸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임주혜 변호사님, 불기소 처분이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 김병만 씨한테는 죄가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혐의점이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종 수사 자료들을 검토했지만 어떤 혐의점을 찾을 수 없고 이미 공소 제기할 수 있는 기간도 만료되었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을 했다는 건 결국 이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은 전처와 법정 다툼을 좀 벌이고 있는 김병만 씨인데 이 과거에 보면요, 남다른 애정을 보여줘서 또 이 사건을 쭉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다라는 얘기도 드는데 과거 김병만 씨 인터뷰가 이 전처에 대한 그런 인터뷰가 좀 재조명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좀 안타깝죠. 이미 이혼이 확정된 상황인데 이제 이전에 했던 인터뷰가 또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김병만 씨의 전처가 사실 이제 재혼도 아니고 이제 삼혼이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예. 있어요. 앞서 두 번의 이혼 아픔을 겪었었다고 하고 김병만 씨와 만날 때 이제 7살 연상이었고 이미 초등학교에 다니는 딸이 있는 상태여서 사실 김병만 씨 가족 측에서는 반대도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처음에는 팬과 연예인으로 만났지만 서로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이제 전처가 교사다 보니까 김병만 씨를 뭐 가르치려고 했었다, 이런 내용도 당시에는 김병만 씨가 굉장히 재치 있고 재미있게 이 부분을 언급했던 인터뷰도 있었는데 2013년 인터뷰군요. 그렇습니다. 좀 안타깝죠. 결국은 이제 이혼으로 이 가정 생활도 끝나게 되었고 서로 이제 전처가 폭행이나 이런 상습적인 이런 폭행이 있었다고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김병만 씨가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결이 나게 되었습니다. 네, 평강공주처럼 지혜로운 여자다라는 말을 저희가 방금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까지 많은 분이 아시는 것 같은 결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임주혜 변호사님, 어쨌든 이 김병만 씨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 많은 분들이 아마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SNS에 보면은 꾸준히 근황을 올리는데 이 전처와의 공방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어떤 일상이랄까, 방송이랄까, 이거 관련된 영상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김병만 씨가 사실 전초와에 있었던 그 딸의 친양자 입양을 했기 때문에 예. 이제 딸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극적인 보도에 대해서도 자제해달라,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김병만 씨가 사실 SNS 활동은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원래 굉장히 재주 많은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달인. 달인이라고 유명하죠. 뚝딱뚝딱 못하는 일도 없고 뭐든 처음 보면 단번에 해내는 것으로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는데 예. 뭐 만들기를 하는 그런 영상도 올리고 평범하게 일상을 영위하는 모습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는 지금 꾸준히 팬들과도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계속 전처 얘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처가 삼혼이다, 이런 얘기까지 많이 알려졌는데 자, 근데 어제인가요? 최근에 보면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전처의 남편들, 그러니까 두 분이겠죠, 사별했다라는 글이 나와서 전처가 혹시 뭐 범죄에 연루된 거 아니냐, 이런 추측까지 나오고 있는데 윤지영 기자가 직접 전처와 오늘 아침에 통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좀 하셨다고요? 네, 그 관련 그 SNS 루머가 네. 이 김병만 씨가 앞서서 이혼 소송 중에 자신이 생명보험이 뭐 20여 개 정도 들려 있는 걸 발견했다, 이런 내용까지 합해지면서 범죄와 연루된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돌기도 했었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전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이 전에 이혼을 했던 남성들이 모두 사망을 해서 이혼을 한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김병만 씨를 지지하는 뭐 일부 저기 측근들의 그런 어떤 언플이라고 생각하고요. 다 살아계셔서 제가 혼인관계 증명서를 상세를 떼가지고 이제 보내드릴 정도로 전 지금도 보내드릴 수 있어요. 이거 재혼이고 다 그분 먼저 분 살아 계셔요. 그런 일 없습니다, 전혀. 네, 이 사별 관련 루머에 대해서는 네. 김병만 씨 측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그렇군요. 내놨습니다. 또 전처 A씨는 생명보험
생명보험에 대해서도 해명을 굉장히 길게 했는데요. 뭐 한 여러 개, 열 몇 개 있다는 생명보험. 네, 맞습니다. 이 전처에 따르면 자신이 새로 든 생명보험은 결혼 초기에 3년 동안 4개의 보험을 들었고 이 네. 4개의 총 수령액이 4억 원 정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해지는 것처럼 뭐 생명보험이 수십 개다 이런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보험 관련된 문제도 들어봤고 좀 궁금한 점들이 좀 많이 있는데 임주현 변호사님, 어쨌든 이 다른 돈 문제도 있습니다. 가령 이 전처가 이 김병만 씨 계좌 이체를 통해서 김병만 씨의 통장에서 수억이죠. 8억 정도라고 했나요? 많은 부분을 좀 가져갔다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6억 7,400만 원 정도가 6억 김병만 대. 씨 예. 통장에서 이체되었다 이런 얘기들이 문제가 되었어요. 예. 결국 이번 사안 같은 경우는 이제 이혼의 과정을 살펴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좀 갈등이 불거지게 되면서 이제 전처가 김병만 씨의 모든 어떤 수입이라던가 계좌 같은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김병만 씨가 이제 해외 촬영 같은 일정들이 많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이런 업무들을 모두 전처가 보고 있었는데 좀 갈등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이혼 소송을 이제 준비하다 보니까 전처가 모든 계좌를 관리를 하면서 이제 거액을 인출한 내역을 김병만 씨가 확인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본인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려고 이제 하자 이와 관련해서 전처가 굉장히 많은 액수를 짧게 적은 금액 내지는 굉장히 촘촘한 기간에 많이 인출해 갔다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병만 씨가 반환하라 이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고요. 네. 이제 이 과정에서 결국은 이제 재산 분할 같은 부분이 이루어져서 김병만 씨에게 부동산 명의도 이제 절반을 넘겨주고 10억 원 가량을 또 돌려주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김병만 씨와 전처 사이의 재산 분할로 인정이 되었거든요. 네. 근데 이 가운데 이제 김병만 씨 측에서 이 무단으로 굉장히 거액의 액수가 전처에게로 이체되어 나갔다 이런 부분을 주장했고 이에 대해서 전처 측의 입장은 이 금액은 본인이 무단으로 쓴 것이 아니라 어떤 집을 구입하기 위한 자금으로 쓴 것이지 네. 무단으로 유용한 것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 이 부분도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계속해서 윤 기자가 취재한 오늘 이 전처 A 씨와 통화한 내용, 직접 통화한 내용을 한 번씩 더 보려고 하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요. 김병만 씨가 오늘 어제죠. 경찰 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 받았던 게 이 폭행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오늘 전처하고 통화해 보니까 자신은 폭행을 당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결혼 초기에 비해서 결혼 후기로 가면서 폭행의 빈도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네. 결혼 생활 내내 폭행을 계속 당했다라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실제로 폭행을 언제까지 당하셨다고 주장을 하시는 건가요? 혼인 생활이 2010년에서 2019년까지였는데요. 빈도수는 초반이 가장 심했고, 그다음에 점점 이제 그것이 좀 줄어갔죠. 폭행은 늘 있었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정글 나가서도 뭐 사람들 이렇게 발로 차고 때리고 그 폭행의 습성은 완벽히 없어지지 않았다고 알고 있어요. 네, 폭행은 계속 있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 자 그리고 이 또 하나의 문제죠. 이 전처의 딸입니다. 김병만 씨가 입양했다고 하는 딸의 아빠는 이 좋은 사람 그리고 고마운 사람 이런 발언이 좀 만약에 주목을 받았고 재판 영향이 좀 있을 거다라고 저희가 이틀 연속 좀 짚어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전처가 언급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폭행 혐의를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증거라든지 목격자 이런 게 필요한데 네. 지금 전처는 이 딸이 자신이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4차례 정도 목격을 했다 이런 주장을 네 내놨습니다. 차례를 봤다. 네, 그런데 정작 딸은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에 이 가정법원에 제출한 사실 확인서에서 이 아버지 김병만 씨에 대해서 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준 고마운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전처의 주장과 굉장히 배치되는 듯한 그렇네요. 이러한 발언을 내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전처 A 씨는 이 딸은 자신과 별개로 또 파양 소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파양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방어적인 차원에서 그런 발언을 내놓은 것이지 그것 자체가 뭐 폭행을 목격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런저런 궁금점에 대해서 윤지원 기자가 전처와 직접 오늘 오전에 통화해서 뭐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 통화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내용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또 최근 논란에 대해서도 이 전처 측에서는 뭐 많은 심경 변화, 뭐 힘들어한다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 하던가요? 네, 이 전처는 연예인의 전 부인이기는 하지만 네. 그럼에도 일반인이기 때문에 최근에 여론이 싸늘하게 돌아선 것 그리고 과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저도 그런 연인이 부인이었었지만 그런 것을 TV에서 보고 이게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막상 이런 입장이 되니까 참 많이 당황스러웠는데 그것을 무혐의를 받기 위해서 한 사람을 이렇게 정말 저 많이 힘들거든요. 멀쩡했던 한 사람이 정말 많은 공격을 받고 지금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계획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뭐 그런 정황도 들었고요. 측근을 통해서 이게 좀 의도된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그분이 그렇게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어요. 네, 이런 상황들이 있었고 다시 좀 종합을 해보면 폭행 부분에 관련해서는 김병만 씨가 어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그러나 전처 같은 경우에는 폭행을 계속 맞았다, 지속적으로 맞아왔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의견이 두 사람자가 의견이 좁혀지지 않는 상황인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싸움의 끝이 어떻게 날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두 사람의 부부의 연은 이미 끝났습니다. 이혼 소송이 종결이 되었기 때문에 제3분할 같은 부분이 마무리가 되었어요. 네. 75대 25로 이제 김병만 씨가 75 정도의 지분을 가져가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사실 법적인 공방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김병만 씨의 폭행을 주장하면서 전처가 세계한 이 고소건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받았지만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이미 성년이 된 딸이 있는데 이 딸을 김병만 씨가 친양자 입양, 그러니까 친자로서 법적으로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친양자 입양을 해둔 상태라 이 성년이 된 딸도 여전히 지금 김병민 씨의 친자인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법적으로 좀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다고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보험 수익자 부분에 대해서도 이 명의 변경이 필요해서 김병만 씨가 그 부분을 지금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여전히 지금 법적인 분쟁이 또 계속될 수 있는 그런 불씨가 남아 있다고 보이고 네. 이제 다만 이제 김병만 씨도 이제 딸의 입장을 고려해서 소속사 차원에서도 이제 더 긴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병만 씨 측의 입장까지 저희가 한번 들어봤고요. 앞으로 뭐 이 긴 싸움이라고 저희가 설명드렸지만 많은 내용들이 나올 것 같아서 저희도 취재되는 대로 계속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